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야, 오늘 진짜 장이 참 사나웠죠? 전 단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반등하면 대박이 가능하겠죠? 그 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쪽박을 차게 되는 아주 그냥 바카라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 줄까요? 아니면 이대로 더 폭락해서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오우야, 예, 기다린 상황이 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하회 롱바디 운봉이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제가 약간 기다려왔던 상황이 와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시권 조건 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1월 24일에 그 투자 전략 영상에서 단기적인 폭락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게 폭락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폭락은 끝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끝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폭락이 멈출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일단 들어가고 아니면 빠지면 되는 겁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겠죠.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이 악재 없이 다 같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미증시도 하락으로 시작했죠. 조금씩 메워주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또 메워주고 끝날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해서 미 증시 역시 롱바디 우봉을 그리고 끝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지금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 빠져야 합니다. 반대 매매 위험성이 생겨요.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로 시작해 버립니다. 그 시간 외 장전 시간에서 다 하한가에 다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봉 오랜만에 등장했죠. 제가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롱바디 운봉을 그리고 전 저점 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죠. 코스피는 공중부양을 심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탄탄한 지지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 있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공간이 많아요. 예, 바닥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5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추세로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주 그냥 쉽게 반등하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약간 달라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지난 그 지지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이 멀지 않습니다. 즉 코스닥은 떨어져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롱바디 운봉이 두 번 발생했죠. 갭 하락 후에. 자,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후후 게임을 시작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죠. 자, 롱바디 운봉 두 번 이후에 밑꼬리를 살짝 달고 끝났어요. 자, 저는 그래서 케이스 2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케이스 2번. 초가 반대 매매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할 수 있는데 하락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락에서 시작하면 이걸 메워주고 올라가는 상황, 갭 상승을 시작하면 그대로 상승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케이스 2번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들어간 거고, 만약에 케이스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갭 하락을 시작해서 좀 더 하락한 다음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서 끝나버리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케이스 2번으로 시작해서 케이스 1번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첫 번째 과정은 케이스 2번에서 바로 반등을 한다. 그럼 무엇을 살까라는 거죠. 그 참고로 전 이미 샀습니다. 따로 사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얘는 수익을 볼까? 손해보면 약 올려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하이텍 오랜만에 등장했죠.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단기 수행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때 그 단기 수행 한번 하고 공중부양을 해버려서 조금 아쉬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1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터치를 했고 5분봉을 보시면 2번 매수했어요. 세 번째 매수가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59,800원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라운드 피겨를 노리고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슈팅이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근데 59,900원에서 반등을 해버렸죠. 좀 아쉬웠습니다. 이때 하락 VI가 61,5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매수를 걸었는데 2번밖에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경케미컬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드라이 아이스. 백신 유통 대장주입니다. 태경케미컬은. 단기 스윙으로 진입했어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누구인가 한번 했죠, 여기서. 누구인가 한번 했죠. 하락한 다음에 반드시 반등한다. 반등한 이후에 그냥 힘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진짜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털어내려면 이렇게 털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상승하거나 바로 반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뭐 손실 확산하고 나오면 되죠. 자, 지금 5분봉을 보시면 얘는 좀 지리하게 하락은 하긴 했는데 여기서 단기 매수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누구인 하다가 그냥 21선 저항 맞으면서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겁니다. 하락하면 단기 스윙입니다. 단기 스윙. 코스닥 레버리지 제가 가지고 있었죠. 자,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뭐 제가 늘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맞았습니다. 조금 아깝죠.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팔았잖아요. 왜 그랬니? 사장님 고용 못 팔았다고 약 올리더니. 아까 DB하이텍도 사장님 매수했습니다. 사장님은 6만 1,000원 밑으로 매수했어요. 사장님, 이 코스닥 레버리지도 오늘 사장님 매수했습니다. 사장님 매수했고, 저는 일단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못 팔고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시 한 번 정도는 더 매수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빠질 예정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다시 들어갔고요. 베트남 레버리지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매수했었죠. 자, 이틀 연속 매수했는데요.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바닥이 더 있었죠. 그래서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오늘 상승할 때 팔지 않고 차분하게 여기서 바닥에서 샀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진짜 누구인가 진짜 누구인가 바닥에 샀죠. 지금은 의외의 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베트남이 폭락하는 이유는 아시죠?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베트남이 박살날 거다 약간 이런 건데 박살나면 뭐 별 수 없죠. 그러면 존버 가는 겁니다. 지금 요 ETF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상장 가격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되게 웃긴 거죠. 일단은 오버슈팅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우 여겨집니다. 오버슈팅이라고. 거래량도 굉장히 폭발하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죠. 얘도 제가 한동안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반등할 때 반등 시작 전에 매수해서 누구인가 롱바드 음봉 그리고 조정 보일 때 그 사는 이건 누구인가 아니네. 여기서 하락을 예측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슈팅 나올 때 다시 매수하고 꽤 오랜 기간 매수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와서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선 깨고 이렇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IPO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LG화학 것만 보면 알겠지만 IPO 하는 거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그래요. 현재 시장이.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조선해양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얘도 오랜만이죠. 원택트 중소형 대장주입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얘는 되게 재밌는 종목이죠. 제가 이때 신고가 노래할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했어요. 한 종목에 매수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많이 매수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자, 팔고 비중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지할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왜냐면 비중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때 제가 비중을 70%나 내렸어요. 30%를 가지고 있었겠죠. 30%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20%를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20% 샀던 걸 다시 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방 슈팅이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매수 라인까지 왔어요.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판 거의 절반을 샀습니다. 절반을 샀어요. 60%의 비중이 됐죠. 원래 당초 가지고 있던 양의 60% 가까이 다시 비중을 늘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방 슈팅이 나와서 뭐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 옵션을
지금 약간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콜, 풋 양매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외국인이 그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를 할 때 변동성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오판했던 거는 상방으로 그 변동성을 크게 보나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방으로 그 슈팅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약간 패닉에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계를 극대화하는 지수가 2260, 760이라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진짜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극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는 경계는 극대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도했습니다. 약 10% 수익을 보고 매도했고요. 근데 같이 샀던 알트코인은 아직 반응이 없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거 계속 매수해야 되나 싶습니다. 계속 매매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좀 한동안 지켜봐야겠어요. 이제 지금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오늘 그 미증시 선물부터 시작해서 왜 떨어졌을까요? 보시면 다우 퓨처가 드랍트다, 떨어졌다. 월트시 변동성이 커지는 주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쇼스퀴징이라고 하면 지금 게임스탑 같은 종목들 얘기하는 거고 공매도와의 전쟁이 시작됐죠. 존슨앤존슨이 떨어지고 있다. 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릴리즈 데이터가 나왔답니다. 별로 안 좋나 봅니다. 그리고 72%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백신인데요. 이게 뭐지? 무슨 뉴스야 이게? 이거 뒤에서 알아보고요. 제가 지금 이 붙여놓은 내용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노바백스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게임스탑의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레딧. 이거 뒤에 있나? 로빈후드 책이 있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얘기했답니다. 백신이 아주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버리언트라고 하면 스트레인, 그 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바백스가 60%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는데, 왜냐하면 노바백스의 백신이 49.4% 효과를 보였답니다. 이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그 정도 그 효험을 보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에도 먹힌다. 약간 이런 것들이 노바백스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원동력이겠죠. 로빈후드가 1빌리언, 1조 달러를 레이즈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빈후드는 무료 증권 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 투자자가 있으면, 동학개미가 있으면 지금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가 애용하는 앱이 로빈후드입니다. 그 로빈후드에서 얼마 전에 게임스탑 종목 같은 변동성이 큰 쇼스퀴즈 종목들의 거래를 막았어요. 매도만 되고 매수는 안 되게 막아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1빌리언에 밤새도록 1빌리언을 모집했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트레이딩에 대한 제한을 풀었답니다. 그 게임스탑이 지금 상승하는 이유겠죠. 또 6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트윗을 했답니다. 크립토커런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스카이라켓, 폭등하고 있다. 20% 가까이. 비트코인 상승 이유가 일론 머스크 씨의 트위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10% 수익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건 단기 이슈죠, 단기 이슈. 데모크렛, 민주당이 거절했답니다. 이게 바이든 그 대통령이 1.9 빌리언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쪼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 부양책이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유죠. 내신입니다.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 불붙나 떨고 있는 기관들.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언제 얘기했지? 뒤늦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지금 공매도 쇼스퀴즈 사태가 발생하니까 한국도 영향을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반사심리가 생길 거라고 우리가 또 예측했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펄어비스 등 구글 제지 같은 것들 급격히 매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글쎄요. 아직은 AI가 계산까지 척척 첨단 기술로 탈바꿈하는 마트. 그러니까 아마존 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설치를 했답니다. 무인 매장이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어떻게 무인이 가능할까요? 예. 무인 매장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무인 매장을 하려면 그 영상 처리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영상 처리 기술. 그럼 카메라가 발달하겠죠? 그럼 카메라 관련주, CCTV 관련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처리가 가장 주된 일이고요. 결국엔 클라우드가 더 발달해야겠죠.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걸 사고 그 재고가 어떻게 떨어져 있고 그 물류랑 연결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 유통 체인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앞서가지만 아직 긴축 얘기할 때 아니야. 연준 움직일 열쇠는 백신과 고용이다. 지금 연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테이퍼링, 이게 긴축입니다. 돈을 회수하는 거. 양적 완화의 반대입니다. 스티멀러스의 반대가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네. 힌트는 백신과 고용이라는 힌트가 나왔다는데, 저게 무슨 힌트입니까? 저거를 누가 몰라요? 3200 넘자마자 코스피가 급락했다. 22조 원 사들인 개인 어쩌나. 22조 원 사들인 개인은 지금 고통받고 있겠죠. 뭐 어쩌긴 어쩝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걱정해줬다고 이렇게 뉴스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2600이나 2800까지 코스피가 밀렸다가 금세 회복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뭐 그냥 넘어가시죠. 증시 조정의 비투역 푹 맞나? 반대 매매 경고 등, 이것도 호투로 볼 기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평균 반대 매매 규모가 226억 원으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이건 통계니까 무시할 건 아니고요. 외상으로 주식을 산 미주금 중 반대 매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2.3%에서 현재는 7%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맛을 들여가지고 미수를 좀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수는 진짜 내가 정말 미륵이다.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미수 쓰지 마세요. 예, 미수는 3일 만에 해결해야 됩니다. 3일 만에. 그럼 내가 3일 뒤에 반등한다라는 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증시의 바닥을 잡는 건 어렵다. 바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2, 3일 정도는 내가 잘못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고 볼 그런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미수를 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쫓기게 돼요. 결국엔 쫓겨서 결국에는 그냥 손절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미수를 쓰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미수도.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그냥 그랬어요. 의미가 없고요.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연간 산업활동 동향. 예, 좀 그냥 소소하게 나왔어요. 그 외 뉴스들은 쭉 보시고요. 오늘 뉴스가 상관이 없었죠. 그냥 글로벌 증시가 가라앉으니까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 있고요. 자, 3천을 깼어요. 코스피가. 이거 웬일인가요? 네, 시간에도 0.1%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이 정도 하락했으면 시간에서 상승하고 끝날 법도 한데, 시간 외에서까지 공방을 벌였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냥 원웨이로 매수했고요.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지금 풋 매도, 콜 매도를 하면서 실물까지 던져버리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쯤 되면, 아니면 주말에 옵션 포지션도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얘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콜이랑 풋을 거래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또 2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투자자의 탁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시죠. 지금 증시로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진짜 두 시장 합쳐서 상승한 종목이 이 몇 종목이야? 거의 한 190 종목만 상승하고 2000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져서 지금 다 괴롭다. 괴롭다. 예, 저도 좀 괴롭긴 하네요, 단기간에. 괴롭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를 좀 해야겠죠. 이런 상황을. 어차피 상승 하락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획 없이 하락한다고 손절하고 상승한다고 따라붙고 이러다 보면 계좌가 말라가요. 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미증시가 하락 이후에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종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MSCI 펀드 지수는 선행한다고 했었죠.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3% 하락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제는 좀 키 맞추기에 들어갔네요. 저 3.2% 하락하고 있는 게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미증시의 종가를 봐야겠죠. 미증시의 종가가 강보합이나 아니면 하락세를 많이 메워주고 끝나면 월요일 증시는 반등할 겁니다. 그 반 사실 지금 월요일 증시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 반등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판단해 봐야겠죠. 그거는 글로벌 매크로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지금 중국도 하락했고 일본도 크게 하락했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하락하진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반등률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도 큰 겁니다. 유로존도 안 좋고요. 전 세계 증시가 현재 조정 중이다. 미국채 3개월물은 좀 팔고 있네요. 위험 자산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옮겨가고 있다.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큰 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한 뒤에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금이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저거는 그냥 수급상 움직이는 거고 증시랑은 관계가 없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장이 좀 괴로웠는데요. 너무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좀 기다렸잖아요. 예, 기다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좀 하락한 건 안타깝지만 계속 거래량 보자 단기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오늘 같은 상황을 기다렸던 거고 이게 월요일날 기가 막히게 반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요.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단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고 반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란 전략만 세우고 접근하면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드시 반등한다 이게 아니고요. 반등할 것 같아서 투자는 하는데 반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 정도 라인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혹시나 투매가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져서 생각보다 많은 과매도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접근할 겁니다. 제가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지수 같은 것들 해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느 정도 자르고 나올 줄도 알고 약간 이런 플렉서블, 탄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